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린이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늘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린이 영상을 넣으면서 좀 우스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해주고 가야 되겠다. 2월 7일하고 8일 20시부터 야간 강연방송, 중대시황, 실전기법, 섹터별 종목 점검, 매수 유망주 추천, 지난번은 포트폴리오 개념, 이번에는 7종목 추천합니다. 강연방송은 방송 당일날 오후 7시에 창이 열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미리는 안 되고요. 요 얘기 먼저 해놓고 지금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줄 영상은 증권 용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용어에 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대신 완벽하게 해주면은 이것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기본 용어를 파악하는 정도의 어떤 그걸 알려주고 내가 그걸 그대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가, 아까 무슨 얘기가 웃음이 나오는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항상 장중에 회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일반인들, 주린이들 이 용어 설명해주고 이걸 어떻게 실전에 연결시킬지서부터 막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종목 추천을 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나한테 종목 추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다른 증권 사이트에서 방송하는 애들이 떠들어대는 그 종목들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용어만 이해를 해도. 내가 요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그 얘기 해줄게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나는 전문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을 가급적 안 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종목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종목 얘기를 해주면 10종목 정도를 얘기해 줬을 때 9개는 초대박이 났는데 그거 갖고는 고맙습니다 한 2-3명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거기서 한두 개가 안 가버리면 아마 한 달 내내 난리가 납니다. 내가 그걸 아는데? 여기 유튜브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까 장중에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유튜버로 전문적으로 하면은 30만에서 50만 명 6개월에서 1년이면 무조건 모읍니다. 안 모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근데 나는 회비를 받는 전문가가 직업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드리는 거다. 요 얘기 허겁습니다. 벌써 시간 5분 지났네. 썰로 가면 안 되는데, 보좌관 이거 그저 편집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본능적으로 2월 1주차 시장 대응 전략을 얘기할 때 반등의 목표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상승의 목표치, 그죠? 뭐 등등등등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벌써 이종복은 이 용어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상승은 주식이든 시장이든 공통입니다, 여러분. 상승은 올라가는 거, 하락은 내려가는 거. 이게 상승과 하락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반등은 뭐냐? 반등도 올라가는 거예요. 반등도 올라가는 거지만은 올라가는 강도와 올라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반등은 나중에 추가 하락할 수 있을 때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전문가들이 가끔 있어요. 이종복은 반락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나는 그걸 그냥 눌림목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반락이 기회다. 이런 용어를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반락은 나중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조정을 반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 눌림목이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한 거, 이 눌림목이라는 게 나는 반락이라는 말을 안 쓰고 눌림목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는데
눌림목이라는 게 바로 주식이든 시장이든 나중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정하고 급락이 있는데 조정은 말 그대로 하락하는 건데 그 하락하는 게 일정 기간 아니면 일정 폭, 그 기간과 폭이 조금 더 강하거나 길 때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런 주식은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할 확률이 높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사는 게 좋은 의미가 있을 때 조정시 매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급락. 급락은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급락이라는 단어는 하락 중에서 좀 하락보다는 나쁘고 조정보다도 나쁘고 폭락보다는 조금 괜찮은 조정이 엄청 큰 거. 당일 조정이 엄청 크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죠.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받게 되면 그게 하락 추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추세는 나중에 이 급락이라는 말 좀 알겠죠? 폭락은 급락보다 더 강력한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폭등. 폭등은 상승보다도 좋은 의미. 그죠? 급등보다는 더 강력한 의미. 급등은 상승보다는 강력한데 폭등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의미. 자, 또 계속 수급. 수급이라는 말은 주체별 동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이들의 어떤 매매 행태, 그걸 우리가 수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래량은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양봉은 빨간색 캔들, 음봉은 파란색 캔들. 아시겠죠, 여러분? 요 정도만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용어들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용어들을 무엇과 함께 해야 되냐면 추세와 함께 이 모든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가 되는 올라가는 게 상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 올라가는 것은 반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 하락이 얕은 거, 적게 하락하는 거,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추세가 훼손되는 하락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추세가 엄청나게 훼손이 된 게 급락이 되는 거고, 추세고 뭐고 의미가 없어지는 게 폭락이 되는 거고, 반대로 급등은 추세가 되게 가파르게 위로 크게 올라가는 걸 급등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추세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졌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홀딩을 할 거냐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 용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연결시켜서 용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추세를 본다. 추세를 본다라는 표현이 차트를 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왜 봅니까? 바로 어떤 주식이든 어떤 시장이든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그 주식이든 시장이든 잘 가는 주식을 찾기 위해서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선물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상승은 올라가는 거, 하락은 내려가는 거, 반등은 나중에 다시 빠질 수 있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올라가는 거, 눌림목은 나중에 다시 상승하기 위한, 상승하기 전에 쉬었다 가는 거, 조정받는 거. 아시겠어요? 조정은 하락보다는 안 좋은 의미지만 주가가 밀리는 거. 그쵸? 대신 추세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는 조정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여러분. 급락서부터 이런 거는 패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종복이가 어제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반등, 여기서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주식시장 폭락, 해외시장 폭락 이런 표현 썼죠. 드디어 기회가 오는가, 분명히 그런 표현 썼죠. 자, 주식시장이
어제 1월 29일 날 장대 음봉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봤더니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동평균선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이니까 주식시장 반등이라는 표현을 썼죠.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가 깨진 게 어떤 추세가 깨진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어져 온 이 추세가 깨진 거죠, 여러분. 여기를 저점으로 잡는 여기서부터 이어져 온 추세는 어때요, 여러분? 이 추세선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추세선에 지지를 바탕으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의 시장에서는 이건 추세가 유지가 된 거고, 작년 12월 말부터 이어져 온 주식시장의 추세는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락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 12월 말부터 이어져 온 단기 추세가 이탈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에서는 이게 조정이 돼버린 거고, 이 조정이 된 거예요. 추세가 깨진 하락이니까 조정이 됐으니까 반등, 올라가는 것은 반등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박스권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기간과 폭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되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이어져 온 걸로 놓고 보면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리면 하락이죠. 이 하락하는 폭이 크면 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져 온 시장으로 갖고 얘기할 때는 조정시 매수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정시 매수라는 표현을 쓸 때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의미가 내포된 건데, 걔네들은 그런 걸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거고, 이종복은 그런 게 다 내포가 된 거고, 그 차이가 내가 이종복인 차이입니다. 여기 유튜브 분들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종합이 코땡땡서부터 이어져 온 걸로 놓고 보면 이 추세는 분명히 엄청난 상승 추세인 건 틀림없죠. 보세요, 여러분.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그건 또 나중에 알려줄게요. 작년 코땡땡 사태서부터 이어져 온 걸로 놓고 보면 완벽한 상승 추세니까 여기가 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게 단기 급등을 넘어서 폭등장이 된 거죠. 요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폭등장에서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니까 눌림목 조정만 나와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등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니까 눌림목 조정만 나와도, 눌림목 조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하락하는 걸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폭등한 시장에서 사버리니까 눌림목이 나와도 계좌가 아작이 나는 거고, 그죠? 폭등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고점에 부담감 갖고 다시 하락해버리니까 계좌가 작살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유튜브 사람들 죽여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도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긴 호흡으로, 알겠습니까? 긴 호흡으로 조정시 매수를 하면 안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급등한 주식들을 짧은 호흡으로 급하게 대응을 하니까 약간의 조정만 나와도, 변동성이 나오기만 하면 계좌가 아작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여기 주린이 분들, 초보자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아니면 대표님, 조정을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 얘기 좋아. 아주 얘기 좋아. 조정을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덜 올라간 주식을 순환매를 노리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는 전문가 방송했다고 허구한 날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면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갖고 업무의 능률을 올린 다음에 변곡점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타이밍에 휴가 내갖고 주식을 해. 자, 카트 시킵시다. 그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더 좋아할 만한 얘기 해줄게. 이건 매수 추천의 의지는 없어요. 어떤 주식이 잘 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정확히 알려줄게. 대한유화라는 주식이 상승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 추세의 상승이요.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하락한 거 있죠. 음봉으로 요날 하루 하락했죠. 그리고 다음날 양도치로 받쳐놨죠. 요걸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조 자체가 단기 트렌드의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까지 다시 눌림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단기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하락을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디 비율 분석이라는 것을 창시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려줘 갖고 나는 마디 비율 분석의 상승폭에 이런 걸 못 알아듣는 거야. 상승폭에 3825, 618 해가지고 382에서 5 정도 조정을 받으면 눌림목이라 쳐준다 하면서 수치를 계량화시킨 거고, 여기 유튜브 사람들 주린이들 이게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치를 계량화시킨 거고, 여러분들은 이 수치에 대한 이해력과 이 수치를 활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과 같은 용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눌림목은 뭐라고? 추세가 유지가 되는, 단기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의 조정 정도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단기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거의 기본은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근데 여기서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하나만 더 복잡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격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1선하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이걸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5일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눌림목 개념을 찾으면 안 돼요. 이격이 적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격이 벌어진 것과 이격이 적은 거에 대한 개념이 또 떨어지잖아. 그래서 주린이 영상이 어려운 거야. 내가 다 패스시키는 거야. 그냥 딱 그것만 알아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디테일한 얘기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유화 같은 주식은 기준 양봉, 이게 된고가 여기고 기준 양봉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걸 깨지 않으면 계속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어제 SK이노베이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SK이노베이션이라는 주식이 완벽하게 상승 추세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제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급등을 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까? 단기 트렌드. 그죠? 21선이 죽으면 패턴이 깨지는 거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선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하락 조정이 이게 결국은 눌림목이 돼서 급등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SK이노베이션을 지금 사갖고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21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게 10% 이상 손실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21선까지 조정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뭐 기준 양봉의 절반을 깨지 않고 뭐 5일선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이 N자형의 목표치, 그 다음에 이 추세의 저항권, 이거 내가 알려줬잖아.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SFA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SFA가 바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42,000원에서 37,000원까지 밀렸죠. 내가 얘기했죠. SFA는 이종복의 최애 주식인 거 알죠 여러분? SFA는 눌림목 시 공략하라, 그죠? 올라갈 때 사라, 이런 표현 안 쓰죠. 내가 항상 유튜브 영상 주면 SFA는 조정받으면 사봐라, 조정받으면 사봐라,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이런 게 조정받은 거, 이런 걸 조정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저점이 깨져버리면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저점이 깨져버리면은 조정을 받을 때 사면 산 건 좋은데 전저점이 깨져버리면은 폭락하면은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전저점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 샀을 때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매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요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런 자리를
뭐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요런 자리를, 요 정도의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표현 쓰는 겁니다. 요 정도가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21선을 안 깼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정도에서 주식을 만약에 샀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준, 손절 기준이 전저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샀을 때는 상승의 목표치가 커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도하는지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조종시 매수했을 때는 일단 20일을 깨고 61선까지 밀렸거나 더 밀려서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조종시 매수했을 때는 전고점 언저리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지면 단기 매도. 얼마만큼? 절반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죽여줍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파워로직스라는 주식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조정인지 눌림목인지 이게 어렵죠. 이게 바로 눌림목과 조정의 중간에 걸터 있는 주식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거대로 얘기를 하면 얘는 조정받았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 내가 조종시 매수라고 표현 썼을게요. 이 추세를 간드랑거리게 갠신이 살렸는데 어쨌든 20선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건 고점에서 빠진 폭도 상승한 폭의 절반 가까이 이상을 밀었기 때문에 이건 조종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 이걸 넘어가겠지만 거래가 안 터지면 요 20선에서 전고점이 단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이 안 됐거나 매매가 느리거나 이러는 사람들, 지수가 변동성이 크면 요 자리가 단기 매도가가 되는 거고, 나는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갈래.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되밀리는 걸 인지를 하고 되밀릴 때도 버틸 수 있어야 이 주식을 가져가는 투자를 해야지, 이 되밀리는 게 싫은 사람들은 요런 데서 또 한번 팔아주고 이런 기준이 바로 잡힌다는 거죠. 죽여주죠, 여러분. 예. 어떤 주식이든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식이든. 오늘 마찬가지로 최근에 움직임이 기똥찼던 주식들은 대부분이 눌림목형으로 움직인 주식들이 기똥찼고, 자 보세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요런 게 어려운 겁니다.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요것은 눌림목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치만 어쨌든 단기 트렌드, 단기적으로 20선을 깼고 이 단기 트렌드를 깼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주식들은 거래가 급증하지 않으면, 거래가 급증을 해야 이걸 돌파를 하는 거지, 거래가 급증하지 않으면 요 20선하고 전고점 언저리에서는 한 번은 부딪히고 다시 되밀리고 안 깨지고 다시 갈 때 이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똥찬 주식 중에 KLS라는 주식이 있어요. 얘가 바로 기가 막히게 눌림목을 완성하고 급등한 주식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21선도 어제는 21선을 깬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렇게 21선을 깼으면 급락해야 되는데 거래량도 없었고 21선을 깬 주식이 딱 21선에 딱 갖다 받쳐놨죠. 그쵸, 여러분? 그리고 얘는 추세가 21선을 어쨌든 안 깼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거래가 터지니까 급등을 하면서 대박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죽여줍니까?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요번에 야간 강연 방송에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식을 내가 관심 있게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얘도 보면 고점에서 빠진 폭은 되게 큰데, 여러분, 최고점에서 빠진 건 되게 큰데 21선을 안 죽였고 어쨌든 추세를 유지시켰죠.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정에 가까운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선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 다음에 된고를 죽였냐 안 죽였냐. 여러분들한테는 된고를 죽였냐 안 죽였냐라는 얘기는 없지만 추세의 유지 여부라는 얘기를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하락 조정이었냐, 21선이 깨지는 하락 조정이냐, 21선을 안 깨는 하락 조정이냐, 어떤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도 보면은 오늘 5% 이상 올라갔죠. 근데 아까 그놈은 날라갔고, 그죠?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아까 그놈은 날라갔고 RS는 세게 못 갔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거래량의 차이. 그래서 얘가 거래가 급증을 하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급등락을 해버리면 얘가 이걸 넘어가려면 이 차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과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급등 급락이 반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되밀릴 확률이 높겠습니까는 기본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용어와 그 용어를 어떻게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켰는지 대형주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LG전자가 급등해서 그렇지, 이게 급등주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급등해서 그렇지 추세를 유지시켜 놨죠. 그죠? 이게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급등을 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굳이 이런 위치에서 이걸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가 조정이었죠. 여기 유튜브 분들, 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차트 보고 매매하거나 실력도 없는 애들 말 듣고 이거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1, 2, 3, 4, 5파식으로 올라간 주식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이걸 샀다 칩시다. 아작나지 않습니까? 장 조정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형주는 차라리 조정받으면 61선 언저리로 밀리면 그걸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따끈따끈하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고점을 한 번에 넘어가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한 번 주는 자리, 그 다음에 밑으로 밀리면 또 전저점 깨지면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받는 자리,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인생 뭐 논하는 거지. 자, 삼성 SDI가 바로 눌림목이죠.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대형주가 눌림목이 나온다고 이걸 사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파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을 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야.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전 기법 알려주고, 이게 그런 패턴이고 이게 그런 패턴이고, 이건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거고 지금은 나빠도 이건 눌림목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면서 한 대여섯 종목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자랑하고, 그죠? 밀리면 AS 해주고,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가면 구독자 30만 명 그냥 돼. 근데 얘기했잖아, 구독자 30만 명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유리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얘기는 가끔씩 해주는 거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 얘기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